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결정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을 향해선 3대 요구안도 제시했는데요. 친윤계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명태균 관련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3대 조치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해드리자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 여사의 공개 행보가 중단되어야 한다. 의혹 규명을 절차에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요구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단호해졌고요. 조금 더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재보궐선거 기간에 이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행보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 수준은 이제 유권자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하고 국민의힘의 문제가 똑같은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걸 극복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 정도에서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했다면 재보궐선거 결과로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았었는데 예상을 깨고 좀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이로 이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승자가 없는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큰 차이로 여론조사 몇몇 군데에서의 결과하고 좀 차이가 있게 크게 이겼기 때문에 더 자신감을 얻고 더 세게 요구 수위를 구체화하면서 높이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이게 또 그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 싸움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텐데 곧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날려야 이 승리가 한동훈 대표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힘을 또 싣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또 다음 주 초에 양쪽 간의 그 회동이 또 예견이 돼 있는데 사실 막상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누구든지 만났을 때 역대 대통령 사례에서도 다 나오지만 뭐 영수회담도 마찬가지고 막상 앞에 가면은 많은 얘기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기 앞서서 일단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도 한편 깔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저게 보궐선거를 이겼다라고 하는데 이긴 건지 진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군수선거이거든요. 근데 군수선거이고 지금 이 정도로 만약에 자신감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게 어떠한 야당에 지금 공격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국감의 일방적인 증인 신청부터. 근데 이 화살이 과연 정부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김 여사 불기소에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가라고 했는데 이게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께서 지금 법의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납득과 불납득 여부에 따라서 기소와 불기소를 판단한다라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부산 금정 선거에서 이긴 것이 이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칠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기세를 좀 몰아서 야당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정부와의 단합에 좀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이게 국민의힘이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걸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보다는 정말로 진심으로 화합하는 방식으로 갈 때 이러한 난관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은 자제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에도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3대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용을 할 거였다면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사실 이 문제들이 다들 영부인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영부인은 굉장히 지금까지 성역으로 남아있다시피 했던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개 활동 자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을 수는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공개 활동이 재개됐다가 자제되었다가 이것을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여론을 보고 자제를 할 생각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사람 심리라는 게 밖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오히려 듣기 싫어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한다면은 과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영부인의 공개 활동 자제 이것조차도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나아가서는 사실은 다음 주 초로 지금 독대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며칠이 남아 있고
하루하루가 좀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통령실도 반응을 자제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일단 3대 요구를 꺼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더 수위를 높인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만큼 그것은 하루하루가 길다는 얘기고 그 사이에 또 돌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 저는 사실 독대가 이루어질지 아닐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독대가 열린다고 해도 거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어떤 양측 간의 관계 개선이 안 될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이렇게 독대가 이뤄지기 전에라도 어떤 특별한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독대에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 역시도 지금 뭐 어제 다른 타 방송에서 지금 이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도 이 독대 자리를 사실 원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이게 만에 하나 독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지금 여당과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 민생이나 경제 문제에 대한 것들이 주안점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 세 가지를 지금 거론하고 있고 이건 역시도 지금 정부의 공격형 화살이 돌아가는 주제들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독대에서 국민 민생을 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주제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제2야당의 역할을 하는 셈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방향성을 과연 잘 잡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조를 보여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말 공격 막바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다음 화살은 민주당의 공격의 화살은 그 다음으로 한동훈 대표로 넘어갈 것이다. 이러한 부분까지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이때까지 대통령과 여당이 이렇게 맞부딪혀서 좋은 결과를 가졌던 적이 없다.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게 가깝지 아주 멀지 않은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좀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독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지금 이 보궐선거의 승리를 본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독대를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가 있는 지금 이런 독대의 쟁점들을 지금 놓고 계속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러한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라고 하면 독대 자리에서 크게 얻을 것이 있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독대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주제에 대한 변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실제로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친윤계에서는 당정 갈등 심화시키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이 이제 야당의 공세 빌미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친윤계에서는 친한계가 민주당하고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결국에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민주당만의 얘기인가? 사실 국민 다수가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권 일각에서 이것을 대변하는 흐름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이고 또 바로 당면에 있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친한계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기보다는 자꾸 의혹이나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영부인의 문제다. 이것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것은 친한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라도 풀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친윤계랑 친한계가 너무 간극이 크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파 갈등은 잦아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정부 후반기쯤 되면 대통령 직계 쪽하고 여당 내에 다른 계열하고 이제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차별화가 성공을 해서 정권 연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홍이 너무 극심해서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지금 주목할 것은 정권 중반기란 말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이것을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게 항상 사실은 친한이 어디 있고 친윤이 어딨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 국민의힘이고 같은 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예. 최근에 보면 확실하게 반윤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항상 지금 정치인들이나 평론가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야기할 때 앞에 국민 여론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국민 여론이 과연 지금 여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만 국민 여론이 뜨거운 것이냐? 그럼 이것은 어떤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김정숙 여사 그리고 문다의 사건 등등 이런 것들도 분명히 여론이 형성되고 있을 것인데 왜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계속해서 법적으로도 불기소된 사건을 우리가 우리 쪽에 화살을 날리느냐? 지금 거꾸로 문다의 이재명 김정숙 여사 등등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거리가 너무나 차고 넘치고 특히 이번 국감 같은 경우에 증인 신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 민주당에서 정말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을 채택하고 국민의힘에서 채택하는 증인들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려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판에 왜 같은 당내에서 화살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향성을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올리는 방향성을 민주당과 싸우는 것 혹은 민생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권은 지금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명태균 씨 관련 수사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검찰까지 이 수사 대상에 포함을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를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까지 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야당뿐만 아닙니다. 국민 다수도 그럴 것이고 그게 막연하게 대통령 부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내용을 속속 알고 있는 국민일수록 오히려 불기소에 납득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를 했지만 정황 증거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 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차 주가 조작 작전 직전에 김건희 영부인의 그 투자 액수가 한 7배 정도 더 불어난 것이 있고 2차 작전 때는 시작할 때만 해도 원래 영부인에서 물량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팔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2차 작전 시작할 쯤에 16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판례도 있어요. 이런 유사 사건에서 이런 경우에는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 검찰 입장에서는 검사는 판사하고 좀 입장이 다른데 판사는 무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죄 추정주의에 따라서 무죄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검사는 사실 무죄 가능성이 있다 해도 또한 유죄를 받아낼 가능성이 보인다면 이것은 일단은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것이고 기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들 납득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에서 어쨌든 또다시 추가 수사를 해야 되고 사실 검찰에서 어제 브리핑하기로는 무슨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돼가지고 뭐 더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구 자체를 안 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혹이 또 불거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검찰 수사 과정도 들여다볼 겸 특검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다만 이제 현재 검사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탄핵을 하려면은 수사 과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탄핵 얘기보다는 저는 특검을 일단 실시를 하는 것 여기에 조금 더 야권이 주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탄핵 얘기를 같이 해버리게 되면 이게 전선이 너무 펑퍼짐하게 이제 퍼져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더 초안점을 두고 여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그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신데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거든요. 저 특검 자체가 일단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법에 지금 검사들이 기소와 불기소를 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수사에 근거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지금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법치를 흔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재판부도 하고 검사도 하고 행정부도 하고 다 해야죠. 지금 결국에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요. 불구속 결정이 났을 때 많은 우파의 지지자들께서 이거 증거인멸
소멸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왜 불구속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못했으나 항상 앞에 붙였던 말이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란 말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대한민국 사법부를 존중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 아주 잘못됐다. 검사들이 지금 4년 동안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중 2년은 문재인 정권 당시예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때 정말로 어떻게든 기소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그럼 이거는 지금 범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니까 불기소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거는 초기에 빠르게 불기소로 결정 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눈치를 보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국민 의혹을 증폭한 부분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지금 다시 한번 수사를 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대응은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11월 초에 상정하겠다라고까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에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검사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거는 한동훈 대표 기준으로 봐도 기소를 했을 거예요. 검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의 경우는 유죄 가능성이 있으면 설령 무죄 가능성을 동반하고 있다고 해도 일단 기소를 해서 법정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겠고, 그리고 명분이 없는 것이 사실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사실들이 2021년 10월 11월에 그 당시에 이미 조사가 됐던 것들인데 그때 굉장히 중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에 와서야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난 대선 때 대선 일정 때문에 영부인부터가 소환에 불응을 했었고 그다음에 정권 초기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역대 정권에서 어떤 사정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펼쳐질 때 여권에서 이득을 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이득을 못 보고 있죠. 현재 왜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기소, 재판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는데도 지금 여권이 반사이득을 왜 못 보느냐. 자기 문제를 털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불법 대선 자금 수사할 때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먼저 구속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차떼기가 터지면서 야권에서 국민의힘 진영이죠.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왜냐? 여당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터는 데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지 여기에 굉장히 냉담한 이유가 여권은 그러면 영부인은 수사를 제대로 받고 기소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털지 못했던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문제는 털고 넘어가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에도 힘이 실릴 거예요. 근데 힘이 안 실리는 이유는 자기 진영의 문제를 안 털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에 한동훈 대표도 이거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왜 기소를 마무리하지 못했는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거에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어떤 식으로든 통과된다면 이 후속작은 아마도 한동훈 특검이 될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지난 총선에 계속해서 한동훈 특검을 주장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생각할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이것이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후속작으로 한동훈 특검까지 넘어가고 정말 국민의힘이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넘어갈 것인지 여기까지도 반드시 진단해보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 재보궐선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전에 과연 각 당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결과표를 받을지, 성적표를 받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명태균 씨의 문자 공개 등 여권의 악재 속에서도 좀 부산 금정 재보궐에서 큰 표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금정은 사실 야권에서 단일화까지 하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가능성이 있다. 야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번 야권의 패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그 여론조사에서 양당이 접전을 금정에서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모 대변인이 모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3군데 여론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는 여론조사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금정에서도 정권 심판 여론이 치솟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왜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났느냐. 사실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대구도 마찬가지인데 한 10 내지 20%포인트가 며칠 만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의 굉장히 소극적인 지지층이라서 이 사람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투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하고 달리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이제 민주당이 사실 영남에서 이기려면 최종적으로 승리하려면 정권 심판론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권 심판론까지는 이제 한때 여론조사에서 박빙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형이 기울어져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대중들에게도 지지를 받아내야 영남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게 민주당의 처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권 심판론만으로는 부족했는데 플러스 알파가 별로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막판에 보면 지역 공약이라든지 지역 일꾼론 이런 것들을 부각시켰는데 그것은 그 플러스 알파가 민주당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주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덕분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의힘 소극적 지지층에서 막상 국민의힘이 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도 한편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좀 큰 차이가 벌어졌는데 하지만 분명한 거는 중간에 분명히 정권 심판 여론이 치솟은 적이 있다는 거 이거를 국민의힘이 명심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강화 군수 선거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오히려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한테 또 뼈아픈 대목으로 스스로 좀 복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 입장에서는 강화 재보궐 선거도 그렇고 또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좀 민심이 이반된 건 아니냐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금정 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 텃밭이죠. 보수의 텃밭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작고하신 전 구청장께서 내추럴로 돌아가셨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막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정 선거를 이겼다라고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고개를 든다면 골프랑 선거에서만큼은 고개 들면 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렇게까지 고개를 든다라고 하면 이것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바로 결과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분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교육감 선거에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왜 교육감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패배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 을 반드시 돌이켜봐야 되고 교육감이 무려 연간 12조의 예산을 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5만 교원들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90만의 초중고생들을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고 정말 오랜만에 보수의 후보가 단일화되었는데 교육감 선거만큼 이길 수 있게끔 더 많은 집중을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수도권에서 이 정도로 민심이 이탈했다라고 하면 수도권 민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였는지도 국민의힘에서 귀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